시작하겠습니다. 보리밥이요? 그거 예전에 가난할 때 먹던 거 아닌가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32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빔밥도 제쳤고 볶음밥도 제쳤습니다. 뱃살을 빼고 혈압을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은 바로 보리밥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 초반의 어르신인데 5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잡히질 않았고 허리춤에는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살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약도 먹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딱 석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차트를 보다가 2번 확인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고 허리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뭘 하셨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밥을 바꿨어요. 보리밥으로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보다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밥 한 그릇을 바꾸는 것만으로요. 아직도 비싼 혈압약이나 다이어트 보조제에만 기대고 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본론 1. 보리밥이 뱃살을 빼주는 진짜 이유. 자, 그럼 먼저 뱃살 얘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배만 나오는 거야?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해도 안 빠져.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정말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에 있습니다. 흰 쌀밥, 그러니까 백미로 지은 밥은 소화가 빠른 대신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뚝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배고파, 뭔가 먹어야 해.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파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뱃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살이고 뱃살입니다. 그런데 보리밥은 다릅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 속에서 끈적끈적한 젤처럼 뭉쳐서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하수구에 필터를 달아놓은 것처럼 기름기가 그냥 통과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3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장 속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훨씬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셨던 분들,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보리밥을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오래 배가 부릅니다. 덜 먹으면서 더 든든한 상태가 유지되니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 식사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덜 먹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밥을 뱃살 청소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보리밥으로 식사를 바꾼 분들 중에 특별히 운동을 늘리거나 굶지 않았는데도 2달, 3달 사이에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창한 것 없습니다. 밥 한 그릇만 바꿔도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론 이 보리밥이 혈압을 잡아주는 이유. 이번엔 혈압 얘기를 해볼게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혹은 혈압이 높은 편이라고 들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혈압 관련 문제를 갖고 계실 정도니까요. 그런데 혈압이 왜 높아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관 안에 물이 과도하게 불어납니다. 수도관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혈관도 똑같습니다. 그 압력이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 압력을 낮춰주는 천연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음식으로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리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전신에 부기가 잘 생기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 이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 2가지가 함께 채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타글루칸 기억하시죠? 이 성분이 뱃살만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쉽게 말해 혈관 속 기름때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 속 기름때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게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보리밥을 꾸준히 드시면 이 기름때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면서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해외 연구팀이 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분석한 결과 혈관 내벽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압 수치가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먼저 심장이 편해집니다. 심장이 편해지면 신장도 편해집니다. 신장이 편해지면 만성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셨던 분들, 그 피로감의 뿌리가 혈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혈압 하나가 잡히면 몸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주시잖아요. 물론 약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밥상은 그대로 두시면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밥상부터 바꾸는 것, 그게 혈압 관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본론 3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보리밥이 몸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보리밥을 드실 때 짠 반찬을 함께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자주 뵙습니다. 보리밥이 좋다고 하니까 보리밥에 고추장을 듬뿍 넣고 비벼서 드시는 겁니다. 혹은 짠 된장찌개를 가득 떠서 곁들여 드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리의 좋은 성분이 혈압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고추장과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이 혈압을 다시 올리고 있는 겁니다. 2발 앞으로 가고 2발 뒤로 가는 격입니다.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보리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반찬도 함께 싱겁게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리밥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곡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밥을 급하게 먹거나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면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리밥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보리밥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적응 기간 없이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을 드셔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밥 한 숟가락을 최소 20번 이상 씹는다는 느낌으로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소화기관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불편함 없이 보리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보리밥을 드신다고 해서 다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야식을 드시거나 물을 거의 안 드시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보리밥의 효과가 절반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보리밥은 건강한 생활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보리밥을 드시면서 물도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함께 가져가실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야 몸이 바뀝니다. 보리밥은 그 변화의 가장 든든한 출발점이 되어드릴 겁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본론 4 제대로 먹는 법 황금 비율과 실천법.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보리밥 100%로 시작하지 마세요. 평생 흰 쌀밥만 드셨던 분이 갑자기 보리밥으로 완전히 바꾸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쌀 7에 보리 셋, 이 비율로 시작하세요. 밥솥에 쌀을 7컵 넣으신다면 보리를 3컵 섞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다 보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소화기관이 적응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보리의 비율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쌀 5에 보리 5, 그 다음엔 쌀 3에 보리 7, 이렇게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몸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보리밥을 지을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보리는 쌀보다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물량을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넣고 지으셔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어집니다. 보리밥이 퍽퍽하고 먹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물 조절이 안 된 경우입니다. 물만 좀 더 넣으셔도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찬 조합이 중요합니다. 보리밥을 드실 때는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금치나물, 취나물, 콩나물 무침, 이런 나물 반찬들이 보리의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성분이 보리의 유효 성분과 함께 흡수되면서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번째, 마트에서 보리를 고르실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암맥이라고 적혀있는 보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암맥은 보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가공한 것인데요. 일반 보리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처음 보리밥을 시작하시는 분들,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암맥보리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형마트 잡곡 코너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보리밥을 한번 먹었다고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뱃살이 갑자기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조금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셨을 때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걸 확인하게 되십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보리밥이 귀찮은 게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식사라는 게 실감이 나게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보리 한 봉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뱃살을 줄여주고 혈관을 살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마무리.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망가진 다음에야 식탁을 바꾸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혈압약을 한 알, 두 알, 세 알로 늘려가면서도 밥상은 그대로인 분들. 뱃살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는데도 오늘 식사는 또 흰 쌀밥에 짠국으로 차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밥상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리밥은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3배 이상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뱃살의 원인인 지방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고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쌀 7에 보리 3 비율로 시작하시고 나물 반찬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짠 반찬은 줄이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보리 한 봉지를 집어 드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석 달 뒤, 6달 뒤에 여러분 몸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혈압이 안정되어야 병석이 아닌 산과 들을 거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고 좋은 풍경을 보며 웃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만드는데 보리밥 한 그릇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혈압이나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밥상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작은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